저는 정말 평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삶을 살아왔어요. 남들처럼 비슷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사춘기 시절에 방문 쾅 닫았다가 부모님께 억수로 혼나고 친구들이랑 학교가 끝나면 떡볶이를 사 먹고 노래방에 놀러 가고 가끔은 학원에 땡땡이 치다가 걸려서 나머지 숙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정도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다 해보며 살지을까요? 제가 불량 학생들이랑 어울려서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누군가의 돈을 빼앗는다, 그런 못된 아이들이 하는 짓은 전혀 하지 않았고, 성적도 늘 평범하게 중간쯤에 머물러서 대학 입시를 치렀을 때에도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골라가게 되었죠. 우리네 인생 다들 쳇바퀴 도는 것처럼 다들 비슷비슷하게 산다는 이유로 저도 딱 그 정도만 하고 살았죠. 대학에 가서도 캠퍼스 커플 한번 해보고 알콩달콩한 연애도 하고 지독하게 차여서 눈물 콧물 다 쏟아본 적도 있고, 그러다가 취직을 해서 직장인이 되었고요. 제 손으로 생활비를 벌어 쓰고 결혼 비용을 모을 통장도 하나 만들고 노후를 위해 적금도 넣고 제 인생에 크게 엇나가는 것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이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비슷했어요. 제 인생 그래프가 곡선으로 요동치는 일 없이 평온하게 한 줄로 쭉 이어질 거라고만 생각을 했죠. 둘 다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벌고 생활비를 넉넉하게 쓸 순 없었지만 결코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벌면서 말이죠. 양가에 가끔 용돈 정도를 줄 수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까운 곳에 해외여행을 갈 만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길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연기 학원을 차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인들을 만나보니 일부는 연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돈을 벌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친구 중 한 명이 외제차를 타고 나타나서 약간 부러웠습니다. 날게 되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는데 돈을 모으기만 한다고 하더군요. 연기 학원을 차리려면 큰 비용이 들 것 같다는데 그런 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남편을 이렇게 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남편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 연기 공연을 하면서 돈을 벌어왔지만 프리랜서로서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한 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돈을 벌려면 일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집에서 뒹굴거려서 백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싶다며 나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공연을 해도 돈벌이가 얼마나 적겠어요. 너무 의존하면 안 돼. 나도 장기적인 수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기 학원을 열면 잘 될지 모를지도 몰라요. 학교 이름이 중요하단 얘기를 했는데 내가 졸업한 학교는 이미 명문대야. 대학 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고 초기 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있어요. 결정 전에 고민 좀 해보자. 대출이 필요하면 어떡해? 우리 함께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싶어. 오늘부터 제가 잘 살아야겠어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자.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는 잘할 것이라고 말했고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배운 경험이 있으니 남편을 한번 믿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꾸준히 연극을 하고 싶어 했고 몇 개의 작품도 만들었기 때문에 할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평범한 삶을 살았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다녔지만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도 하고 논문도 써서 좋은 추천서를 받아 대기업 연구실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각은 없었지만 친구를 통해 만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영화 전공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남편이 한 발자국 성장하기를 바라며 지지했습니다. 제가 큰돈을 투자하여 학원을 개설했습니다. 상가에 자리를 잡고 인테리어 공사에도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방음 벽까지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학원 운영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많은 수강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수강료도 비싼 편이었지만 학원이 새로운 것이라 많은 학생들이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강생들이 모두 떠나가는 결과가 되었고 1년 만에 학원은 망해버렸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학원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학생을 유치하지도 않고 남편은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기이한 사실은 학원 자리를 상가에서 빌렸기 때문에 많은 보증금을 낸 것입니다.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줄여서 자리를 얻었지만 학원이 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보증금을 시부모에게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돈을 탐하여 무엇이든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에게 왜 그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신문것과 나의 부모에게 주려고 생각했어. 내가 대출받아서 마련해준 보증금을 시댁에 주느냐고 하니 왜 그 큰 돈을 시댁에 버릴 생각을 하느냐고 화가 나서 말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줬어.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설득했는지 아는 사람 없어. 학원도 망했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점수 다 못해. 나도 효도하고 일석이주면서 당신 고맙다 해야 해. 왜는 대학에서 나오고 잘생겼다고 인정하지 않아? 왜 부잣집 섭외를 거절하고 내게 선택을 했는지 알기 쉽지 않아? 보증금 이야기 대신 진정한 사랑과 결혼을 이루어 보자고 생각해야 돼. 부모님도 화보지 않게 초대하지. 그냥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더 큰 보답이 될 거야. 나는 진짜 이해할 수 없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아줄래?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당신이 금방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을 주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들게 우리 집이 살고 있는지 알면서요. 어차피 내가 학원을 차려서 날려먹은 돈이니까요. 애초에 나한테 준 돈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해서 마음 편히 살자. 나도 어떻게든 취직해서 갚겠다.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 애교를 부리면서 화를 풀라고 하는데 그 보증금이 많이 떠서 너무 화가 났죠.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하기는 싫어요. 어느 부모도 이혼을 바랄 리가 없고 살다 보면 다양한 시련이 있죠. 이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시련인 것 같아서 그냥 이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어리석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때는 남편을 정말 사랑했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큰 돈이라서 넘어갈 수 없어서 시어머니께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찾아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남편이 돈을 주려 해서 혹했지만 그 돈은 다 대출로 만든 돈이니까 받아가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이런 일이 없을 테겠지만 만약 남편이 다시 그러면 말 좀 해주세요. 한두 푼도 아닌데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린다. 신용을 하더니만 저에게 우은 소리를 내쉬더니 그 큰 돈을 받을 방법을 고민하게 만들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돈은 없고 시부모님의 형편도 좋지 않아서 아주 작은 빌라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남편이 학원 자리를 빼게 되어서 우연히 돈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전세금을 더 내고 집주인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우연히 도움을 주는 일이 있을까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했죠. 시부모님은 고마워하면서 저를 도와주시고 집을 지켜주셨는데 자세히 말하고 돈을 요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시우는 뻔뻔하게 말하는 반면 나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받아야 했죠.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마움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엔 언니가 없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 집에 들어가면 분명히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언니야, 너희가 그 돈을 주셔서 너희 부모님도 너희 집에 들어갈 거라 생각해봐. 그 돈을 줘서 우리에게 간섭 안 받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우리를 배려해줘서 돈을 받은 것처럼 말해. 기가 막히더라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나중에는 저런 신호만 노리고 있다가 한 번 기회가 생기면 제재를 가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신우가 어떻게 심술을 부리고 짜증을 내도 시부모들은 내 눈치를 살피며 늘 달래며 대응했어. 난 그 자리에서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았어. 처음에는 사정이 그래서 한 번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 다시 일어난다면 진짜 이혼할 거라고 했어?
시부모들은 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는지 못 가게 되었고 신우도 이렇게 강한 말을 할 줄 몰라서 물러나게 됐어. 후에는 학원이 닫혔고 신우는 배우지랑 공부해야 했어. 그 후로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고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갔어.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대출을 갚고 있던 중이었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저에게 실적 뭐 하든 돈 좀 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친정이 있기 때문에 전 혹시 무슨 사건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걱정부터 되었죠.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친정 엄마가 꺼내신 말씀은 음식점을 하나 개업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네 외할머니한테 배운 게 뭐가 있겠니? 그 시골 사람이 그렇게 김치 하나는 잘 담그잖아. 내가 그 비법 전부 물려받았고 나도 음식 장사나 한번 해볼까 한다. 저희 친정이 전라도 출신인데 외할머니가 그렇게 또 김치를 잘 담기 있었어요. 주변에서도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날 것이라고 몇 번이나 꾸득조 정도로요. 하지만 양이 엄청나고 공장에 맡기자니 외할머니 손받을 고스란히 따라 못하고 사업으로 크게 벌릴 생각은 전혀 못하셨던 거죠. 그저 김치 좀 나눠달라는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좀 받으시고 김치를 팔고 뭐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셨었던 말이죠. 그 비법을 전부 저희 친정 엄마가 물려받았는데 우리 가족이 만든 것이라서 아니라 제가 먹어봐도 김치가 너무 시원하고 속 깊은 맛이 나고 장난 아니거든요. 친정 엄마는 이를 가지고 김치찜을 파는 음식점을 개업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 이런저런 대출금 갚느라 여유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버는 돈이 고연봉자 속하긴 했기 때문에 남편이 벌렸던 사업자금 대출금은 이미 다 갚은 상태라 추가 대출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나름의 여유자금도 존재를 했기 때문에 친정을 위해서 그 정도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시부에는 남편의 보증금을 모두 가져가 조카들 위해 가게를 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정엄마께 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인테리어 등 많은 비용이 필요했지만 친부모들도 도와주어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보충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일정 진행 후 알리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보증금을 시부에게 주고 나서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예상외로 화를 내며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름의 복수를 했지만 난리를 치는 남편에게 놀랐습니다. 부부간의 상의 없이 큰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남편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학원비와 보증금을 내들었을 때 상의 없이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둘이 좀 더 소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가 정말로 억울해서 지금 작은 소리라도 나한테 좋다면 그러더라고.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듯 내가 도와주기 위해 모아둔 돈이 있거든. 이럴 때 얘기하는 거지. 알바에서 번 돈은 다 내 생활비로 사용하지. 그렇게 쌓인 돈들은 모두 내 일거리에 사용하고 장모님에게 용돈까지 보내기도 하지? 왜 나만 우리 집에 돈을 주고 당신은 아닌가? 왜 나만 당신에게 이런 얘기해야 하는 거야? 장모님에게 용돈을 끊어봐. 어디 그 말에 갑자기 남편이 얼굴색이 변하더니 나의 옆에 다가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 아, 자기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모를까봐 걱정하겠지? 그냥 상의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이런 이야기야. 당신이 번 돈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으로서 몇 마디 해주는 것이 어렵겠니? 설마 나가 반대하면 그것이 웬 일이겠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큰돈을 쓰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알고 싶다고. 큰돈을 쓰면 될까? 또 무슨 일을 친 걸까? 당신도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잖아. 내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고? 아, 내가 진짜로 이해를 못해서 그럴 거야? 얼마나 조용히 사는데 그렇게 돈을 써도 남는 게 없는지 궁금해서 하는 얘기야. 우리 결혼한 지도 얼마나 됐는데 우리 아이는 언제 가질 거라고 궁금해도 되나 봐. 나 그냥 걱정 때문에 그런 것뿐이야. 남편이 아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깜짝 놀랐어. 아이 낳는 것도 남자의 일이 아닌데 육아를 맡을 일도 아니면서 왜 꼭 할래? 남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나는 2배가 아니라 100배 고생할 것이 분명한데
남자를 뭘 믿고 아이를 낳아 키우겠어요. 지금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기절할 것 같아서 남편을 노려보면서 말을 했죠. 내가 일자리를 제대로 해서 돈을 벌어오든 말든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어. 정말 대책 없이 남들이 하는 모든 일을 그냥 따라하는 게 좋아? 부부가 결혼했다면 자녀를 가지고 키우는 게 당연한 일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럼 애를 낳느냐? 가족 양가에서 기다리게 할 텐데 아이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면 그래? 100번 양보해서 아이를 가진다고 가정하자.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돈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내가 아르바이트로 벌어온 돈은 얼마야? 아니, 그 돈으로 우리 생활비와 대출에 대비해 아이까지 키울 돈이 될 거야. 지금 내가 벌어온 돈으로는 앞으로의 노후를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 당신은 알아듣지 못해 갈게요. 이 부족한 놈, 저도 임신하게 된다 해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지만 출산 후에도 즉시 다시 일을 하러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물론 아이를 낳아도 직장을 계속 가르고 싶었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 몇 달 동안 휴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대책 없이 아이를 낳고 생활비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남편이었어요. 너무 긴 이야기예요. 더 짧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내가 이번에 제대로 봉 하나 잡았거든. 이 사람 아니면 내 인생이 활짝 필 기회가 2번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 무조건 결혼할 거야. 아니, 아가씨, 갑자기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예요. 결혼을 한다고요? 아가씨가 남자친구 있다는 소리를 들은 기억도 없는데 남자친구 생길 때마다 어떻게 매번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언니처럼 연애를 오래 쉬는 타입이 아니라서 말이에요. 아, 그리고 언니도 결혼했는데 나라고 왜 못해? 신우가 콧방귀를 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우, 저 망할 기집애 저한테 무슨 자격지심이 있는 건지 말끝마다 비교질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도 괜히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우에게 일침을 싸지요. 아가씨, 조건만 따지고 보면 내가 훨씬 낫지 나도 했는데 아가씨라고 왜 못해? 아가씨는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아, 무슨 네일 아트를 하니 이용을 하니 매번 말만 번지를 하게 했잖아. 자격증 따겠다고 집에서 돈은 다 가져가고 자격증 하나 없지 않아요. 아가씨랑 나랑은 출발점이 다르잖아. 참나, 언니, 요즘은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얼굴이 핑계 장땡이 그든 남자는 얼굴만 본다고 하더라. 언니는 뭐 말을 아낄게요. 갑자기 가진 거 외모 하나밖에 없는 신우가 저한테 외적 지적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얼굴만 예쁘면 뭐해요? 제가 지금 제대로 겪고 있잖아요. 얼굴만 가진 인간이랑 살면서 돈은 돈대로 나갔고 속은 속대로 터지는데 신우라고 별반 다르겠어요. 누구랑 결혼할지 몰라도 그 남자가 너무 가능하다면 외래적인 단어와 구문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가엾지만 꺼내는 것도 귀찮아서 다시 밥그릇에 코를 닦아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신우가 얼른 다가와서 나를 살랑살랑 쓰다듬더라고요. 이 집의 특징이 뭐길래 저렇게 몸을 비우고 그러는 거야? 어쨌든 나는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 응, 맞아. 그런데 언니가 좀 도와줄 수 없어. 어떻게 도와준다니? 나 결혼하려는데 도와줘. 아가씨 결혼 장렬하게 한테 뭘 도와줄 수 있겠어? 돈을 주렴은 아니겠지? 난 돈 없어. 빚만 가득해. 잘 벌어서 뭐든지 할 줄 아는 너잖아. 오빠가 말했잖아. 너 적금이 있을 거라고. 연봉도 계속 오르고 잘 벌 거니까 이번엔 좀 도와줘. 너처럼 계획적으로 살아. 미래를 위해 거금없이 헌성을 키우지. 당연하지. 너 미래 다짜고짜 계획 세웠잖아. 그래 하지 마. 돈을 빌려줘. 너는 한 번도 성취한 게 없는 사람에게 돈을 어째서 빌려줄까? 돈 빌려주는 ATM이 아니야. 내가 해결해. 언제까지 날 의지하고 살 거야? 난 아가씨 엄마야. 여기 어머님 계셔. 아이야, 어머님이 서운해할 것 같아.
이 세상에서 놀기가 제일 좋다 외치는 뽀로로보다 더 좋은 사람이네. 그런 뽀로로도 친구가 있고 정성이 좋은데 우리 신우는 찬반 물론 누가 만나서 결혼할지 모르는데 신우의 말 믿고 큰 돈을 빌려줄 순 없겠지? 예비 시부모님 같은 적지 않은 빚더미라면 뽀로로와의 약속을 원망하면 더 낫겠지 않겠어.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다고요. 저는 결혼할 사람과 함께 사는 집안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알 수 없어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 남자의 집은 완전히 부유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돈을 펑펑 쓰는 것을 자랑하고 방에 들어가면 눈에 띄게 로고가 있는 명품 가방을 들고 오며 자랑을 하겠죠. 여자분께 제가 말하고 했던 대로 그 남자의 집은 완전히 부유한 집이기 때문에 전부 남자친구가 선물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부자인 것이고 더욱이 상대방이 전혀 나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결혼 후 나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하여 부잣집 사모님이 되면 여자분이 은혜를 잃지 않는지 걱정하며 가방을 들여다보니 정말이 맞는지 우리 신우가 사기꾼에 속았는지도 의심해 보았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래된 사이도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 애틋한 연애를 시작했다면 나를 기분 좋게 만들 준비가 있는 걸겠죠. 그것이 상품이 아닐 경우엔 가방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어 입맛도 바르지 않고 불멸을 떨며 말하는 신우를 보며 한숨밖에 쉬지 않을 겁니다. 양치하지 않고 비위를 맞추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가장 가난지의 위장에서 예아의 집이 이렇게 부잔터 면이도 성유를 보여야 하는 이렇게 나뉘겠냐 그러더라고. 나한테 부잣집에 맨마루로 시집 오는 거 아니고 집을 엔채 와라고 하는 거예요. 내년인 결혼하자고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부잣집이 된데 집 한 채 못 해준다는 게 더 이상한데 아가씨 정신 좀 차려요. 진짜. 그리고 아가씨? 결혼인데 아가씨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바라는 거는데 그쪽 집에서 결혼만 하고 나면 생활비도 전부 책임져주고 만약에 애가 생기면 애 교육비까지 전부 책임져 주겠당대요. 그러니까 집만 해오라고 하잖아. 앞으로 받아먹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집 정도는 해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시험은 제가 들은 척도 안 하니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저에게 계속 집을 인체해달라고 조르기 시끄네해요. 아니요. 집이라는 게 무슨 네 집의 이름 아니가요. 예비 심해분의 집안에서는 강남에 목 좋은 화파들 해오라고 했다는데 그런 집은 수십억을 호가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10억을 있겠나요. 로또라도 멋셌으면 몰라도 저도 결국엔 직인인데 그런 큰 돈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엉리가 집안 해주면 나 시집 못 간다고요. 내가 평생 혼자 살면서 왜 이렇게 지내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 엄청난 부잣집이 내가 갚는다고 전부 옆에서 개 가진다 하는 마음으로 끼를 후하민 무시를 했더니만이 철원한 신바가 저를 혈백이라도 알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엉리 정말 내가 잘못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결 못함은 홉 어디 뛰쳐내려 버릴 거야. 사라져 버릴 거라고. 나 잘못되면 다 엉리 탓이야. 남편의 시부모님까지 저에게 조금 도와줄 수 없냐는 식으로 찔러보는데 아니 온 가족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마치 저에게 돈이라도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구는데 전 당연히 들은 척도 안 했죠. 그렇게 몇 달 동안 시댁 연락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친정 엄마의 가게가 정말 초대박 수준으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 겁니다. 가게를 오픈한 지 몇 개월이 되었는데 매출 신기록을 매일매일 찍을 정도로요. 장사가 잘 되어도 너무 잘 되어 대기줄이 건물 밖에 이어질 정도로 초대박이 났고 제가 퇴근 후에 슬쩍 들러도 사람이 늘 넘쳐 있었어요.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것도 잠시 친정 엄마 가게가 잘 되니까 기분이 좋았지만 남편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꿍꿍이가 있나 싶었는데 나름 성실하게 일손을 돕기 시작하더라고요.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친정 엄마 가게에 오픈부터 마감까지 일을 했어요. 이놈이 글쎄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게 매출까지 알게 된 것이었죠. 장모님은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요즘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는데 하루 매출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장모님 입이 귀에 걸리게 하는데 손맛이 그리 좋은데 당연한 결과네요. 우리 장님가 진짜 초대박이야. 장모님이 돈을 쓸어 담고 있을 정도예요. 아마도 그 사람은 우리 엄마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겠지요. 난 그의 의도를 의심하고 경계했지만 남편이 내 행동을 살피고 엄마를 칭찬해줘서 놀랐어요. 나는 정말로 장모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내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노력해도 매출이 오르는 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게다가 내가 직원들을 얼마나 잘 대우하는지도 본받을 부분이 많다고 느꼈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장모님으로부터 조언도 받았었어.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자 직원들에게는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지 용돈 5만 원을 주고 저녁에 치킨도 사 먹으라고 했어. 진짜로 대인배야? 너는 언제까지 엄마의 아이가 되어 출퇴근을 할 거야? 빨리 직장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장모님 곁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다를 거야. 나이보다 일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알겠지? 내가 월급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장모님을 도와주고 싶어서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데 칭찬조차 못 받고 싫은 팀이야. 진짜 서운하다. 어쩌면 남편은 가게에서 출퇴근해가며 일하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렸던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나 그 녀석이 제 뒤통수를 친 건 너무 기막했어. 정말 화나서 웃음이 나오지 않을 정도야. 평화로운 직장에서 연구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신우가 뜬금없이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 네, 고마워 언니. 나도 언니에게 고마운 마음이야. 나는 가능한 한 도와줄 테니까. 언니가 내게 갚아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해. 얼마나 오랫동안 갚아야 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말이야. 완전히 이해해. 이게 뭐야?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 전화를 잘못 건 건 미안했어. 고마움을 표현해 줄 거 있으면 말해줘. 내가 갚아야 할 게 뭐 있겠니? 언니도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언니가 내게 집을 막 들어줘서 드디어 시집가게 됐어. 그렇진 않지만 집은 정말 깔끔해. 고마워, 언니.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진짜. 아니야, 정말 꿈속에서 깨어나지. 뭐라고, 어떻게 집을 해준다고? 아니. 혹시 술을 마신 거니? 아가씨, 아닌데. 그저 모르겠어서 그냥 그러는 것 뿐이야. 부끄러워서 그렇게 할 뿐. 오빠가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해준 걸 어머니가 갚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정신을 못 차렸어. 내 남편이 말한 걸 잘 못 들어서 그랬어. 그리고 갑자기 연결을 끊었어. 난 너무 당황해서 내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글쎄, 그 녀석이 친엄마 가게에서 일하는지 바쁜 거지 아니면 피하는 건지 전화를 안 받았어.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 즉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친엄마 가게로 찾아갔어. 거기서 나의 남편을 엿보니 자기가 가게 주인인 척하며 손님들을 대하는 걸 보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주방에 서 있는 듯했고 그래서 나는 왜 당신이 여기서 그리하고 있어? 진짜 당황스럽다. 이야기 좀 하자니까. 제가 여기서 큰 소리로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저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아야 하는데 아이가 너무 불편합니다. 왜 나를 불러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엄마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싸우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바로 나가야 하는데 귀찮은 남편이 날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니 저를 짜증스럽게 쳐다봐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도 용서해 줄까요? 당당하게 나오면 더 화가 나요. 아가씨에게 전화 왔어요. 당신이 대출받아서 집을 사주었대요. 당신이 어떻게 그 돈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지금 월급도 안 받고 엄마 보조하면서 어떻게 갚을 건데요? 누가 갚을 거죠? 정말 미쳤어요. 제가 자리를 떠나니 매출이 줄었대요. 당신이 잘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계속 그 짓을 해요. 손님이 많은데 돈 좀 받을게요. 동생 시집은 가야 할 텐데 왜 3억 정도 내야 하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하는데 거리낌을 느끼지 못하나요? 시집 가야 한다는데 다 계획이 있대요. 도대체 어떤 계획이죠? 남의 돈으로 살 계획이라면 그걸 왜 말하지 않나요? 제가 왜 물러서야 하죠? 함부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고요. 왜 저렇게 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정말 기이한 상황이었어요. 그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도
제 멘탈이 완전히 흔들려서 반박할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정말 대책이 없을 정도로 놀란 상태였죠. 이제 대출을 내 이름으로 받은 이유를 꼭 설명하고 싶었는데 왜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는 제 가게를 위해 노력한 것 없이 왜 돈을 요구하는 거지요? 제가 손님들과 인사하는 동안에도 그는 아무 공을 할 준비도 없이 돈을 요구했어요.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죠. 그 돈은 이미 당신 이름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당신에게도 가게 매출의 일부를 주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그 돈은 받아야 할 게 아닐까요? 나도 지금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데 장모님께서 충분히 도와주신다면서요. 또 앞으로도 돈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 당신을 보면 화가 납니다. 내 생각대로라면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한다면 결국 친정엄마에게 돈을 요구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미친 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친정엄마가 목숨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기가 막혀서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김서방이 돈을 요구하여 혼란스러웠다. 남편이 날 뒤지게 했지만 결국 친정엄마가 돈을 건네준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남편과 시댁과의 관계를 끊기로 마음먹었다. 처지에 고통받으며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 이혼 전에는 시댁의 돈을 받으며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결말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나도 그 자리에 참여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한 통의 문자를 교환했다. 저희 당신 아가씨가 결국에는 못 참겠는지 저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말을 했고 저는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러둔 뒤에 신호와 함께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도착을 하자마자 벼르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저에게 큰 소리를 꽤 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내게로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어. 내가 예비 신랑 등골 빼먹으려고 한다는 말을 우리 예비 시부모 앞에서 한다고. 왜 미쳤어? 나, 제 남자랑 무조건 결혼해야 하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아, 내가 언제 그렇게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꿈을 꾸겠다고 시원판에 왜 깽판을 친다고. 진짜, 언니야. 언니가 나 도와주면 내가 생활비 받는 거에서 매달 30만 원씩 언니한테 보낼게. 오빠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 그것도 내가 예비 신랑에게 생활비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해서 언니에게 몰래 갚을 거야. 이 대화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는데 신우는 나를 달래기 위해 말을 다 꺼내고 나는 무심코 끄덕여서 그만둘 것이라고 했어. 그리고 신우가 편하게 앉는 것을 보고 속 시원해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콧방귀를 한번 뀌어주고 녹음한 파일을 틀어놨어. 당연히 신우의 얼굴은 하늘색으로 변했고 시댁 식구들도 가식적으로 웃다가 모두 얼음이 되었어. 아이고, 잘못 놀랐나 봐. 우리 아가씨가 결혼하면 사돈금을 다 가져올 거라고 했나 봐. 이제 모든 비밀이 드러난 거네. 우리 아가씨가 돈만 많은 남자를 만나 등골을 쏘라 했었지만 비밀로 하라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드러나서 상대방 가족들은 욕을 퍼부었고 결혼은 없애자고 했어. 결국 모두 싸우며 사라져서 남편과 함께 들어가면서도 남편이 기다리면서 분위기를 살렸다. 야, 너네 동생의 인생을 망쳐버리기로 결심했어. 지금 내 동생이 울고 불고 난리 났어. 그 집 사람들은 이후로 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야? 넌 우리 집안에서 머물마게 했는데 내 동생 혼인사 한 번까지 맞았어. 아, 너가 멀쩡할 줄 알았어? 우리 집 사람들은 다 너를 방관하지 않을 거야? 방관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아. 너도 이제 끝이야. 나는 그렇게 꼭 해도 너와 같이 살 거라고 생각했니? 너와는 끝이야. 너희 집안 사람들과도 끝낼 거야. 그 후 지갑 안에 있는 내 재산 10만 원을 꺼내주고 남편에게 내가 여기서 이만 떠나라고 말하면서 이혼 소장을 내 앞에 놓았어. 이혼 소장을 받는 남편은 충격을 받아서 서류를 바로
가방에서 새 서류를 꺼내면서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울부짖더라고. 그래,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해. 그럴 수 있지? 망쳐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이혼하는 건 좀 아니야. 우리는 잘 풀어볼게. 남자야, 우리는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부부 사이는 참 좋았잖아.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 남자야, 얼굴 찢어먹고 살면 화도 안 난다던데. 나는 너의 얼굴만 봐도 화가 머리까지 침으로 말이야. 그동안 너로부터 돈으로 호의시를 했어? 이제 그만하자. 너희 가족과 전부 다 떼어놓을 거야? 그러니 집을 나가도록 하지 마. 그러면 나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할 거야. 정말 화가 나요. 오늘은 머리를 말리러 가며 혼자 생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주신 10만 원 숙박비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건 위자료인데요. 돈을 벌어오지 못해서 가정을 유지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한 제 지급물이라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저를 화려하게 만들려 하더니 말다툼을 벌이곤 하더니 결국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 후엔 변호사를 고용하여 남편이 제게서 갈취한 돈, 연기학원 보증금, 시댁에 보내는 생활비와 용돈 등 제 모든 재산에 대한 증명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었고 집을 사줄 돈까지 제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모든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남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저를 알기에 남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 멸망하며 제발 남에게 앉지 마세요. 또 다른 짓을 하지 않으며 우리 집의 돈을 지키고 놔두지 않겠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살려주어요. 결국 제가 꿈꾸던 바위를 무릎으로 앉혀버리면서 남편에게 10만 원의 위자료와 시댁에 주기를 약속했습니다. 학원의 보증금까지 모두 돌려줘야 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보증금이 8천만 원이었는데 시댁 전세금은 5천만 원 올랐어요. 남은 3천만 원으로는 집을 바꾸고 여행을 다니느라 쓰더라고요. 법원은 모든 것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전 남편은 돈을 빌려줘야 했는데 이전에 날아간 신집 대출까지 받아주었어요. 평생 그렇게 거지처럼 살았으면서.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